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이놈 자식아. 돈을 더 내놓으란 말이냐? 예, 아직 더 남은 돈 있으시잖아요. 전부 다 내놓으세요. 안 주시면 제가 무슨 짓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럼 이제 그만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5세 김홍태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가 된 어르신은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평생 한 우물만 파며 성실하게 일해온 결과 그분의 손에는 1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은퇴자금이 남았죠. 40년 직장 생활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르신은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와 함께 소박한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눈가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어려 있었죠. 아내 역시 남편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시골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서 노후 생활하면 어떨까?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빌딩 숲에서 살아온 그에게 시골의 전원 생활은 오랜 꿈이었거든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가끔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아내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스며들어 있었죠. 그래, 좋은 곳 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말이야. 이제는 우리 둘만의 노후 생활을 준비해 볼까? 어르신의 가슴 속에서는 젊은 시절부터 품어온 소박한 꿈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김치, 마당 한켠에 심어둔 감나무에서 따먹는 단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들이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여보, 내일부터 부동산 알아보러 나가볼까? 그러세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좋은 곳을 찾아봐요. 아내의 조심스러운 당부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들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을 것 같았죠. 10억 원이라는 든든한 노후 자금과 함께 이들 부부의 황혼기는 그렇게 희망찬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시에서 따로 살고 있던 아들이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았어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어르신 부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들의 모습은 여전히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듯 보이는 눈빛까지요.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분위기는 화목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와 과자를 앞에 두고 오랜만에 가족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들은 평소보다 더욱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근황을 세심하게 챙기고 은퇴 후 계획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1시간 정도 담소를 나누던 중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기색이 스며들어 있었죠. 아버지,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예전부터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 부부는 궁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우리 아들이 준비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어르신이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평생 믿고 신뢰해온 아들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려는 마음이 가득했죠. 아버지, 이번에 정말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해외 진출까지 가능한 확실한 사업입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사업은 정말 안전합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검토해 봤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께서 투자금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 거냐? 5억 원만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5억이나? 아들아,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버지 은퇴 자금의 절반이나 되는 돈인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언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르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아버지가 도와주마. 그 순간 아들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르신에게는 그런 미묘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죠. 투자금을 받은 후 아들의 행동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사업 준비로 바쁘다며 연락이 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간격은 더욱 벌어져 갔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던 아들이 이제는 한 달이 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부부는 처음엔 사업 때문에 바쁜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려면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한다며 서로를 달랬죠. 하지만 휴대폰을 통해 전해지는 아들의 소식들은 점점 이상했습니다. 고급 외제차 사진, 값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모습, 명품 시계와 옷들이 연일 올라왔거든요. 사업 초기라면 당연히 검소해야 할 텐데 아들의 생활은 오히려 더욱 화려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르신의 동생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형님, 조카가 요즘 정말 잘 나가나 봅니다. 휴대폰 사진 보니까 완전히 성공한 사업가 같던데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부러운 목소리에 어르신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 요즘 우리 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있나 보네. 정말 다행이다. 역시 우리 아들은 믿을만 한 놈이야. 어르신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걱정 없으시겠어요. 조카가 그렇게 크게 성공하면 형님 노후는 든든하겠습니다. 동생의 말이 끝나고 전화를 끊은 후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여보, 뭔가 이상해요. 사업 시작한 지 고작 2달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호화롭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터득한 현실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저건 사업이 아니라 허세 같아요. 정말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부인의 직감적인 말에 어르신도 마음 한 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어르신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이 정말 사업에 성공한 것일까? 아니면 아내의 말처럼 뭔가 잘못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친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조카차 정말 좋더라고요. 어제 시내에서 봤는데 완전 최신형이던데요. 사업이 정말 대박 났나 봐요. 이런 전화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축하했지만 정작 부모인 어르신 부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죠. 아들로부터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도 전혀 없었죠. 참을 수 없는 궁금증과 불안감에 결국 며칠 후 아들의 집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미리 전화를 하고 가라고 했지만 어르신은 불현듯 찾아가서 아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죠. 아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감정이 교차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어르신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음이 들렸어요. 뭔가를 급하게 치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문을 연 아들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상당히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아들아, 그냥 궁금해서 왔다.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보러 말이야.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야? 어르신이 자연스럽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거실 곳곳에 카지노 전단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도박 모임 화면이 그대로 떠 있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책상 한 구석에는 빚독촉이 빼곡히 적혀 있는 다이어리가 펼쳐져 있었죠. 어르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서는 힘이 풀려 휘청거렸죠. 평생을 믿어온 아들, 성실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의 진짜 모습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이게 전부 다 뭐야? 이 전단지들은 다 뭐냐 말이야.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황급히 다가와서 전단지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다이어리를 자세히 보니 더욱 끔찍했습니다. 대출업체 이름들과 함께 상환 날짜, 이자 계산, 그리고 무서운 협박 문자들의 내용까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아버지 돈 받은 날이라는 표시와 함께 5억 원이라는 숫자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성실한 척하던 게 다 연기였단 말이냐?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향한 믿음과 자랑스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어르신은 주저앉을 것 같은 다리를 간신히 버텨가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몇십 년간 쌓아온 부자 간의 정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었죠. 믿었던 아들이 사실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성실함도
진실함도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절망과 탐욕, 그리고 위험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5억 원은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요. 저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거짓말할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뭐라고? 벌써 다 없어졌다고?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겨우 2달 만에 5억 원이 사라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도박으로 다 잃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업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어서 다 써버렸습니다. 아들의 고백은 날카롭고 무서울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그동안 부모 앞에서 보였던 성실한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부모님 앞에서는 연기를 했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몇 년 전부터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한 번 시작하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평생을 걸고 믿어온 아들이 사실은 도박꾼이었고 자신을 속여가며 돈을 빼낸 사기꾼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남은 돈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들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더 이상 믿고 있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죠. 뭐라고? 남은 돈도 달라고? 어르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만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잃은 돈을 다시 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은 돈 다 내놓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자 특유의 비합리적 확신이었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더 이상 하면 진짜 큰일 난다 이놈아. 어르신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아들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아세요?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고 있어요. 안 주시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들의 말에는 노골적인 협박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정말 제정신이 맞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아버지도 저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집안의 분위기는 전쟁터로 변해갔습니다. 평생을 사랑하고 믿어온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어르신의 가슴을 짓눌렀죠. 아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탐욕과 절망적인 광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어르신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 썩을 놈의 자식아. 내 피 같은 돈을 도박으로 날리고도 모자라서요. 남은 돈까지 탐내느냐. 어르신의 목소리는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던 그였기에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아들도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당황했는지 잠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곧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발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게요. 아들의 눈에서는 진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돈에 대한 탐욕이 번져 있었어요. 진짜 후회가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한 연기였던 거죠. 그때 아들 집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아들 집으로 찾아왔죠. 아버지가 급하게 나간다기에 뭔가 이상해서 따라온 거였습니다.
집안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바닥에 널린 카지노 전단지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어머니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생 사랑해왔던 아들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엄마, 제발 아버지를 설득해 주세요. 저도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죠. 그 순간 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 부모님 노후 자금 받아가서 뭐 하는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빠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그래, 아들아, 이제 그만하고 정신 차려. 아버지 5억 탕진하고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사랑해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집안은 울부짖음과 절망으로 뒤덮였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매달렸고 가족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어르신은 가슴을 부여잡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런 모습이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어르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내 아들이 맞느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어르신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지만 그의 속마음은 오직 돈을 받아내는 것뿐이었죠. 진짜 반성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긴 회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가족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고 어르신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수십 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씩씩하게 인사하던 모습과 대학교 졸업식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들까지요. 하지만 그 모든 좋은 기억들이 어제 본 아들의 모습 때문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성실한 척 연기하며 자신을 속인 아들, 5억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협박하는 아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어르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남은 노후 자금까지 빼앗기면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어르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딸아, 밤새 생각해 봤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침착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죠.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아버지? 오늘부로 그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아들놈을 호적에서 파야겠다. 어르신의 말에 식탁 위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친자식을 호적에서 파내겠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여보,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도 아들에게 실망했지만 막상 연을 끊는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우리 가족이 그놈 때문에 고생할 수는 없어. 그의 마음속에서는 부성애와 현실적 판단이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현실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 소식은 곧 친척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평생 자식 자랑을 하던 어르신이 아들과 연을 끊었다는 소식에 모든 친척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어르신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형님,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무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어르신의 동생이 이렇게 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죠. 이미 5억 원이나 탕진하고 협박까지 하는 놈인데 그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어르신의 얼굴에는 쓰라린 고통과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사랑했던 아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르신은 실제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호적 정리를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였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에게는 정식으로 통보가 갔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 아니라는 내용과 함께 다시는 접촉하지 말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죠. 아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에 찾아왔지만 가족들은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부부와 딸은 숨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남은 돈 한 번만 더 지원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울부짖던 아들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이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죠.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아들의 소식은 가끔씩 풍문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그마저도 쫓겨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도망 다닌다는 소문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아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거든요. 몇 달 후 아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휴대폰도 정지되었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의 그림자만이 그를 끝까지 따라다녔을 뿐이었죠. 어르신은 가끔 혼자 있을 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자식을 버린 게 아니야. 스스로가 가족을 버린 것이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아들이었어도 평생을 키우고 사랑했던 자식이었거든요. 어르신 부부는 남은 노후 자금으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텃밭도 가꾸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새로 이사온 노부부가 왜 그렇게 조용하고 슬퍼 보이는지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는 못했어요. 어르신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숨긴 채 조용히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